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캠토피아 대표 박상희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보건 관점 유해화학물질 중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함승원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부분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개요와 유해화학물질 중독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실제로 IoT와 같은 이런 센서 기반 그 외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하게 어떻게 밀폐 공간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맨홀뿐만 아니라 밀폐 공간에 대한 지식 사고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면 과거 10년 동안의 지식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서 이미 들으신 바 2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부분이 질식 사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그 산업재해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질식에 대한 부분에서 초동 대응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수분, 몇 분 내에 결국 구조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사고이고요. 그리고 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계속 질식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접하는 이유가 바로 여름에 이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즉 밀폐 공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시 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이런 맨홀이라고 하는 또는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산업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밀폐 공간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를 말하지 않고 실제로는 환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가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맨홀 외에 실제로는 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화학물질 반응에 이르는 그런 반응조, 그리고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 다음에 미생물이 발효하는 그런 발효 공간 등등의 관련된 밀폐 공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훈련이나 교육을 잘 받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 외에 교육 조건이나 또는 인식이 낮은 공간에서도 근로자들이 작업하면서 사실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산소가 부족한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유해가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질식이나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이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21%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18% 이하로 떨어질 때 각각의 보건적인 측면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또는 두통이 나거나 메스꺼움, 그 다음에 근력이 저하된다든지, 그리고 산소 농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의식불명이나 혼절,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 농도가 부족한 조건에서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 유해가스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유해가스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황화수소 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등이 머무를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썩는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를 인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어떻습니까? 묻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해가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미흡할 수 있고 수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식하지 못하는 유해가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관로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한번 측정을 했다고 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초에 처음에 이런 유해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또 측정하지 않으면 그 공간 내에서 실제로 유해가스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초, 즉 작업 전뿐만이 아니라 중에도 반드시 이런 유해가스의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기나 탱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해 물질에 대한 가스 종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유해 화학물질들이 있는지를 근로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기나 탱크에 관여하는 이런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없지? 그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들이 이런 밀폐 공간의 질식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무색의, 무취의 이런 유해 가스들이 결국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황화수소에 대해서 농도별 인체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농도가 고농도, 예를 들어서 황화수도 1000ppm 정도라면 냄새도 상당히 날 것이고요. 그러면 수분 내에 바로 의식불명과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에 유해가스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범위가 넓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성 중독물질 뿐만 아니라 고용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가스,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그리고 악취 쪽에 악취방지법에 정하고 있는 지정 악취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질식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간단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우리가 질식에 대해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우리가 산업재해로 명시하고 있죠. 거기서 보시는 유해 가스들 또는 유해 화학물질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외에 톨루엔이나 크실렌, 스티렌 이런 솔벤트류, 다시 말하면 용재류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아나수소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나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유해인자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몇백 종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이런 급성 중독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우리가 유해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에 대한 부분이 결국 또 정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8월 7일부터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체계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즉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그리고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생태 유해성 물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질식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다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앞서의 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는 황화수소 이런 익히 알려진 물질 외에 염소라든지 그 외에 염소계, 메탄 종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로서 가스 종류면서
실제로 질식에 이를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질식에 이르는 물질의 범위가 넓고, 그러면 근로자는 이걸 어떻게 인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골 표시, 해골 표시 보이시죠? 마름모골의 해골 표시는 급성 독성을 얘기합니다. 급성 독성, 그리고 또한 문구로 봤을 때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흡입하면 유독하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 이런 문구들이 결국에는 질식과 관련된 급성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물질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정이나 또는 반응탑이나 또는 탱크에 이런 표시들을 하게 되면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이라도 해골 표시와 그리고 흡입하면 치명적임, 이런 문구를 보면 아, 이거는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유해 가스가 발생한다면 사실 근로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환경부가 또 정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서는 다양한 악취 물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20종 정도의 악취 물질인데요. 악취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좋은 악취, 말이 이상하지만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나지만 어떤 것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결국에는 악취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역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 유해화학물질, 질식에 이르는 그런 유해화학물질의 종수가 결국에는 각 부처의 목적대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 개수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외에 이런 그 질식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관리하거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도 그 외 국가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항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에서 사고는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식 공간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작업할 때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를 2인 1조로 운영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관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2인 1조 작업,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유해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작업 전, 중, 그래서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해 가스의 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굉장히 기초적인 사항에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는 다음과 같이 유해 가스들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각각의 요구되는 의무사항들을 체크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부에서는 이런 밀폐공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질식공간에 대한 이런 그 스마트한 방식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요. 우리가 이미 2019년에는 밀폐공간에 대해서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측정도 이미 길을 열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안전작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밀폐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밀폐공간이라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 허가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시 말하면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TBM 다시 말하면 핸드폰으로 각각의 그 업무 지원 그 다음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측정과 관련해서는 거치형, 그러니까 고정형이죠. 그리고 작업자의 그 작업복에 이렇게 장착한다든지 하는 휴대용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업자의 생체 모니터링, 그래서 심박수나 또는 그 외 혈압이라든지 이런 생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런 과제들로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측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환경 측정이 모니터링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거에 대한 심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는 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사업장에서는, 앞서가는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로봇 위에 환경 측정 모니터링을 장착해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그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마트한 기술들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이런 스마트한 장비들 적용함에 있어서 센서의 신뢰도라든지 또는 통신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의 통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장비에 대한 표준화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이나 중독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알고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위반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공간과 관련해서 급성 중독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화 등 기술에 대한 검증 부분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지만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예산 지원인데요. 이미 고용부를 통해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급이 실제로 보건장비까지 이렇게 폭넓게 지원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산에 대한 부분과 함께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